그러니까 토지 시장도 그렇고 주택 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들면 등기제도 같은 거 없이 주택 시장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저소득층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하겠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인간다운 존엄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뭐 보장해주는 그런 정책들 당연히 필요하죠. 요새 뭐 층간소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 집에서 있는 일이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외부 효과를 컨트롤한다거나 이거 정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심지어는 가격이 오르도록 하거나 내리도록 하거나 누가 어떤 집에 가서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거나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하지 말고 시장이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특히 뭐 서울의 강남 지역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중산층 내지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집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남들한테 많이 피해 주는 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일은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뭐 그 개발이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개발이익이 생기면은 나중에 세금 매길 때 양도소득세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정부나 서울시 생각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재개발을 하게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그 효과가 뭐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무슨 뭐 세입자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면 되고 집값이 퍼져나간다라는 생각은 뭐 여기에 관련된 연구들도 좀 있습니다. 맞는 뭐 보면은 또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분명. 생활 환경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집이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새 집에 살도록 집을 고쳐 짓게 하는 새로 짓게 하는 것과 뭐 걱정하는 바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제 정부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못하는 쪽으로 해서 거의 뭐 8년 10년 동안에 재건축을 못하도록 틀어막았었죠. 해왔으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부동산의 관점에서 이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계속 지금 정부가 규제 완화책 같은 거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걸 보고 놀라는 거는 아니 이렇게 쓸데없는 규제가 그렇게 많았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쌓아온 정책들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정도로 많이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가려내서 시장한테 맡길 일은 과감하게 시장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푼 거 아닙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취득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면 또 그것도 뭐 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규제나 세제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분들의 영혼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해서 세부담을 높여가지고 부자들을 압박을 하겠다. 또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하겠다. 이런 것이 거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제 완화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 하니까 생각나는데 종부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여정부 때 2006년 7년 때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강남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강남 집값을 낮추려는 뭐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였죠. 새로 항목을 만든 거네요. 네, 없던 걸 만들었죠. 와.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제 강남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이 정책 목표일 수는 없으니까 무슨 뭐 형평이니 효율이니 그런 그냥 주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세금을 도입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럼 세금 없애야지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완 대책
대책 없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렇게 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점점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금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금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뭐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니 3억짜리 집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산이 6억밖에 안 되는데 세금을 자기보다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얘기예요? 효율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보더라도 이 세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세금인 거죠. 근데 왜 안 없어졌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영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세금을 만들고 강화한 사람들은 그 세금을 없애거나 완화한다면은 존재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기득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금은 걷어가지고 지방한테 나눠주거든요. 지방은 점점 돈을 많이 받아 썼는데 이 세금이 없어진다거나 완화되면은 받아야 될 수입이, 교부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완화하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거죠. 그 돈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달라거나 뭐 이런 요구를 하겠죠.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뭐 완화하거나 뭐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고 싶겠습니다만은 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양도소득세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는 자본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인데 그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자본 투자를 안 하면 자본 축적이 안 될 거고, 주택의 경우에도 뭐 새 집을 사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거나 이런 거를 점점 적게 한다면은 전체적인 주거 수준의 향상이랄까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근로소득세의 수요율보다 그죠 한 1%포인트 정도 높은 그런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보다도 낮은 세율을 매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낮게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근로소득세보다 그죠 조금 더 높은 정도 세율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뭐 75% 세율을 매기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율이죠. 근데 세금은 나라마다 워낙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OECD 국가 한 35개국, 6개국을 놓고 보유세 부담이 얼만큼 되는가를 보면 그 레인지가 천차만별이에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나라들이 뭐 1%, 그 자산 가격의 1%, 그 다음에 뭐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뭐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높은 비율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간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건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가 있고 고유한 어떤 필요가 있고 해서 조금씩 진화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가자 또는 무슨 뭐 블란스처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세금 하나하나의 세금이 갖고 있는 문제가 워낙 많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방향은 조세 개혁의 어떤 대원칙 같은 거거든요.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고, 이것이 모든 종류의 세금에 있어서의 개혁의 원칙이다라는 것이 이제 재정학자들의 공통된 믿음이고요. 아마도 그 원칙이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을 개편해 나갈 때도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원가 공개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소용없죠. 전체적인 집값의 수준이 아주 좁은 분양시장 때문에 좌지우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2천만 호의 주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에 뭐 매년 한 30만 원, 35만 원, 5만 원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냐? 그건 아니죠.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그 효과는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로또 당첨의 기회를 주는 것 말고는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분양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했었죠. 이미 했었는데 그때도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때 효과가 없던 게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효과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해봐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효과가 없구나, 그럼 거기서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지 못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또 하고 더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실패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분양원가 공개는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논리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서울시에서 SH에서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SH는 그 SH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된다 주장을 계속했었죠. 네,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LH나 건설회사가 폭리를 취하니까 그 폭리를 없애면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폭리를 취하죠.
근데 경기가 나쁠 땐 다 망하잖아요. 주택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에요. 땅을 살 때도 리스크가 많고, 인허가 받을 때도 리스크가 많고, 집을 분양을 할 때도 리스크가 많고,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도 리스크가 많고,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집도 잘 팔리고 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똑같은 회사들이 경기가 나쁠 때는 망하잖아요. 호황기에만 보고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진단이지요. 경기 진폭이 심한데 호황기에도 이득을 못 보고 불황기에는 망하고 이런 사업이라면 누가 이 분야에 뛰어들겠어요. 아무도 집을 안 짓죠. 그러니까 호황기에 이 하이 리스크 사업에 하이 리턴이 있다는 것은 그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오는 집을 사겠어요?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다 비교하면서 집을 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건 말건 내가 생각할 때 적절한 가격이라고 하면 그 집을 사죠. 그래서 너무 비싸면 또 미분양이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 변수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 같아요. 정부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다주택자가 돼서 임대주택 공급을 해주면 세제 깎아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는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저께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갑자기 안 돼.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 동안 각 가정이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실행을 해야 되고 그 실행한 결과가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손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 저래 그리고 정책을 수시로 뒤집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렵게 결정도 내리고 실행도 해가는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5년 단임제에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정부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돼 있는 룰을 깨트리지 말고 존중해가면서 가야 되지 않은가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택 문제를 너무 정치화, 이념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경제 문제로 보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념적인 문제로 보고 아까 제가 영혼의 문제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념적인 문제로 보고 또는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 세력들이 어떤 직결하는 문제로 보고 하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현장하고는 괴리된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거 좀 이념적으로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소용없다니까. 얘기는 하시는 거죠.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신문에 컬럼을 쓴다거나 이런 거.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신문에 컬럼 쓴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만 거기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아무도 읽지 않는 거죠. 가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이렇게 할 텐데요. 이거 뭐 영혼의 문제인데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좀 나가셔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속해 있는 정부위원회 같은 것들이 그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일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위원을 바꾸고 이러는 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위원회에서는 해촉이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가봐야 좌절감만 느꼈을 때지만 그러면 그 성향에 맞는 교수님들 또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군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겠죠. 월간지처럼
스물 몇 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정책들이 좀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건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지지층이나 이런 데서는 뭐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학자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쪽 얘기를 더 많이 들었겠죠. 국토부 장관이다. 아니면 뭐 대통령이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무엇이세요? 지금 시점에서 네, 지금 시점에서. 역시 재건축 재개발을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공급의 것이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작업을 뭐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스타디 같은 거, 공청회 같은 거, 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손이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써야 되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과도하거나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규제 지역 같은 것도 뭐 조정 지역이 있지, 뭐 투기 지역이 있지, 투기 예정 지역이 뭐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해 제도가? 이 제도를 가장 단순하게 끌어갈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서 단순화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노력, 정부의 예산이나 뭐 금융지원이나 이것은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정부의 정책의 포커스는 그쪽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정부의 포커스는 뭐였어요?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야 아니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결국은 시장이고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니까 수요 측에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지 또 공급 측에 어떤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이렇게 시류에 휩싸여 가지고 패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오버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랄까요? 어떤 정론을 펴는 분들의 글들을 많이 읽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이 정론을 펴는지 잘 몰라가지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좀 교과서 같은 책들 있죠. 재테크 같은 책들 말고. 아카데믹한 책들. 뭐 그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